랜드마크는 그 도시를 더 유명하게 하고 때로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딱히 이렇다 할 쓰임새가 없는 이 랜드마크들은 어떻게 또 왜 만들어졌을까요? 롯데타워를 처음 봤을 때 그 압도적인 높이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19세기 후반 파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파리의 에펠탑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철탑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889년 3월 31일 준공한 에펠탑은 프랑스의 건축가 알렉산드르 구스타프 에페르 회사가 디자인과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1889년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지어졌죠. 이 시기는 프랑스와 독일 간에 벌어졌던 보불 전쟁에서 패배해 상실된 프랑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평범한 건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펠탑이 지어지기 전 사람들이 본 가장 높은 구조물은 169m의 워싱턴 기념탑과 162m의 울릉 대성당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2배나 높은 에펠탑을 처음 본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총 길이가 300m, 당시에는 경이로운 수준의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나중에는 안테나를 추가해 총 길이 324m가 된 에펠탑은 1930년 미국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은 그 거대한 규모에 걸맞게 650만 프랑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지원금은 고작 150만 프랑밖에 나오지 않아 공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므로 에펠은 부족한 공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에펠은 부족한 공사비 500만 프랑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향후 20년간 에펠탑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독점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에펠탑이 완공되고 파리 엑스포가 개최되자 에펠탑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엑스포가 끝이 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아 에펠은 3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러시모어산, 샌프란시스코의 군문교 등 미국에는 수많은 랜드마크들이 있지만 역시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죠. 뉴욕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 93.5m에 204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여신상으로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횃불을,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까지 채워져 있는 동상과는 달리 자유의 여신상은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속판을 씌운 조립식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이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가 선물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독립전쟁 승리의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제작은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맡았으며 내부 뼈대 설계는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했습니다. 구리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는 달리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붉은 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 구리가 산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빛의 자유의 여신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지마할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중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타지마할을 보고 당연히 궁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땅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5대 왕제 샤자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 붐타즈 마할이 죽자 부인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은 것이죠. 1631년 건축을 시작해 완공까지 22년이 소요되었으며 약 2만 명가량의 인력이 동원되었죠. 게다가 페르시아와 저 멀리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기술자와 장인들을 초빙했으며 중국과 오스만 제국, 이집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인력과 건축 자재를 가져오는 당시로서는 역대급 대공사였습니다. 긴 건설 기간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타지마할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요. 소요 자금은 3,200만 루피아, 현재 가치로는 약 9,86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타지마할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건축될 당시만 해도 국가에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해 제국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죠.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샤자한 황제는 자신의 아들인 아우랑 제부가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인생의 말년을 아그라 성에 갇혀 죽을 때까지 창문으로만 타지마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샤자한 황제가 자신의 무덤으로 기존의 타지마할과 상반된 검정색 타지마할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하죠.